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밤 11시 40분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미국장 상승, 오늘의 중국장 상승 여파와 함께 일부 섹터가 상승한 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유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의 대형주보단 항공우주, 방위산업, 쇼핑, 여행 중 이런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강세장이었습니다. 제가 조정장엔 테마주가 강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저께도 추천드렸었던 미래테마인 항공우주, 방위산업과 함께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기업 분석을 하려는데요. 이 두 기업은 12시 이후에 제가 새벽에 방송을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시황을 중심으로 이곳들이 왜 올랐는지, 또 오늘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구조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지표 먼저 보실게요. 일단 제가 항상 국채금리, 환율, 외국인 기관 수급, 공매도 리스크, 가상화폐를 체크를 하고 있죠. 오늘은 이 5개 항목이 모두 괜찮은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은 그래도 약보합세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지만 여전히 조정장은 현존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3일째 500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 코스피는 0.86% 상승, 코스닥은 1.44% 상승을 했죠. 다우존스는 오늘도 장초 시작은 상승 시작을 했지만 어제보다는 그 흐름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어제는 나스닥의 힘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팡주 중심으로 많은 상승이 있었고, IT라든지 반도체, 엔비디아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반도체 섹터들도 많이 움직였었지만 오늘은 현재 장초 기준으로 11시 40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어제보다는 조금은 약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이한 점은 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중국 증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죠. 오히려 코로나 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성장성도 있고 내수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2.4%나 상승을 했고 심천 종합지수 1.9%, 항생지수가 1.75% 상승을 했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10%가 상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한선도 10%고 우리나라는 30%잖아요. 그만큼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이렇게 1.9%, 2% 이렇게 상승했다는 건 굉장히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가 좋다는 것들은 우리나라에겐 당연히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1.68%나 하락한 1.58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일단은 기술주한테 굉장히 긍정적이고, 오늘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술주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0.31% 하락한 1123원이고요. 일단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 외국인 수급이 한 682억 원 정도 들어왔고, 오늘도 그렇지만 여전히 공매도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관 수급이 오늘 꽤 많이 들어왔는데 8,837억 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고, 코스닥에 오히려 외국인이 좀 많이 샀죠. 2,158억 원, 그리고 기관이 918억 원 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캡처한 가상화폐 시장인데 이렇게 이게 하루 전날 대비해서 상승률이거든요. 시총일인 비트코인은 2.69% 상승, 이더리움은 9.63% 상승, 리플 3위인 리플은 한 12.03% 상승으로 어제도 일요일에도 좀 상승을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나무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초에는 그래도 3, 4% 정도 상승을 하다가 물론 장 마지막으로 가면서 좀 흘리긴 했지만 어쨌든 장 초에는 분명히 상승이 있었습니다. 주요 증시 일정도 제가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 부분에 이렇게 조정장에서는 6월달 FOMC 회의까지는 아무래도 좀 눈치 보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빅 이슈에 그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인 5월 26일에는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들로 최근에 반도체 미국 섹터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홍콩, 싱가포르 항공운행도 시작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 3, 4일 정도 여행주 관련 주들이 굉장히 움직였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움직였고, 미국 증시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수급들이, 외국인 수급들이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와서
그런 경기 민감주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27일 이틀 남았죠. 그때 금리나 성장률 관련해서 좋은 발표가 나면은 이런 것들도 외국인 수급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드렸고요. LG 인적 분할로 재상장하니까 LX홀딩스 뭐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MSCI 실제 편입일, 근데 오늘 SKC에서 사실은 여기도 이제 SKC도 하이브 이런 HMM과 함께 편입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배임에 관한 추가 공시가 오늘 떴기 때문에 내일은 SKC 같은 경우는 사실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그램 말씀드렸었고, 경기 방어주인 가스원자력은 어제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또 그냥 보합 정도로, 최근에 좀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겪고 있고, 한국은행 CBDC주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장초에는 흐름이 약했지만 막판으로 가면서 3, 4% 상승 마감했습니다. 6월 4일에 미국 실업률 지표, 그리고 뭐 임삼 종양학회, 그리고 동시 옵션 만기일, FOMC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 이베이, CDBC 관련해서 발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은 또 일정 부분 테마주에서도 상승률을 얻을 수 있고, 오늘 증시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항공우주, 방위산업, 여행, 쇼핑, 뭐 식품주 그 정도로 주도 섹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또 철강은 또 소폭 반등하긴 했죠. 근데 왜 그랬냐면 미국 철강주 섹터가 어저께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정 부분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 일단 항공우주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를 매수할 걸 좀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분위기 자체는 민간 항공우주 회사인 버진갤럭틱이 한 4일 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기사 있는 것처럼 2년여 만에 첫 우주 비행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은 1월 달에도 버진갤럭틱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올해. 그때도 한참 상승을 하다, 그때는 사실 발사가 연기가 되면서 많이 빠졌죠. 주식이 거의 한 60% 이상 빠졌는데 최근에 다시 좀 급등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곳을 주목을 했는데 어제 28%나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28%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당연히 이런 항공우주 섹터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최근에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았고, 거기다 또 오늘 GE하고의 실적 공시도 발표를 했죠. 계약에 대한 발표를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12%까지 오를 수가 있었고, 나머지 섹터도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릴 것처럼 미사일 협약의 해제에 따라서 방위산업도 같이 올랐거든요. 근데 방위산업에서도 이렇게 미사일 또는 위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서 그것까지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은 버진갤럭틱 같은 경우 세 번째지만 2019년 2월 이후로는 첫 비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써 있는 것처럼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22% 폭등했는데 어제는 28%나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한 3거래일 동안 거의 50% 가까이 폭등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어저께 24일에 이거 방송 때 보여드렸던 그 신문 기사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한화,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아이, 이 중에서 저는 사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가 100%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을 좀 생각을 했고,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세트릭 아이 같은 거는 과거에도 많이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분을 보면은 어저께 방송이죠. 여기 보시면은 24일이라고 써있죠. 굉장히 좋아서 제가 여기도 거의 한 19일부터 계속 이 하나 섹터도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세트릭 아이, 그다음에 이런 섹터들이 괜찮다고 좀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LLG 넥스원이 9.7% 상승했고, 그다음에 AP 위성도 한 6.4% 상승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주정거장, 그래서 우주정거장 이슈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고, 단기 대응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중국에서 우주정거장 이슈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건설이죠. 우주정거장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버진갤럭틱 상승뿐만이 아니라 버진갤럭틱이 이날에도 14.33%나 상승을 했었죠. 근데 어제는 사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세트리가이 같은 건 별로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고 추천을 드렸었고, 오늘 또 이 공시가 떴죠. G사하고 항공엔진 부품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항공우주 섹터에 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추가적으로 방위산업, 그 한미정상회담의 하나의 수혜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방위산업까지도 상승한 것이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유상증자 이후에도 사실은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유상증자 자체도 사실은 뭐
이런 위성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발사체 사업 이런 것들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사실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방산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상승률이 좋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LLG 엑스원 이런 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 테마주를 짜더라도 사실 대기업 위주로만 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드리는 건 소형주는 추천 안 드리거든요, 테마주에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기업 계열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하나 시스템, 이 정도.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내일 방송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좀 덜 오른 부분이 있고, PBR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PBR이 굉장히 낮지만 그래서 어쨌든 1.2% 정도 돼서 좀 낮은 편이라서 현재도 매수하기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위 산업이 오르게 된 이유는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번 협정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인데,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021년 5월 이번에 그 협정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고, 이 종료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위성이라든지 발사체 산업, 미사일 사업이 특히나 방위 산업군이 굉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네이버에서 지식백과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좋았던 주식 중에 하나가 여행주인데, 근데 여행주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거는, 사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런 데는 괜찮지만 아무래도 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요번에 손실률이 거의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분기에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정도 언급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선행지표가 되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미국 증시에서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카니발, 크루즈 주인 이제 카니발, 뭐 델타 에어리언스, 아메리칸 에어리언스 그룹 다 이렇게 4%, 3%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파, 수급적인 여파가 이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소비 레저주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3%대에서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6%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음식품류도 한 이틀 정도 조정을 겪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풀무원 5%, 뭐 대상, 그다음에 뭐 CJ 제일제당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 정도로 섹터는, 강세 섹터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전기차, 반도체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약세였고, 건설, 시멘트 이런 것들도 개별 주식이 조금 올라간 거 외에는 다 그냥 뭐 유지 정도, 조선도 유지 정도였는데, 스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하락세였죠. 최근에 하락세였다가 그나마 오늘 조금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게 어저께 증시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 US 스틸이라든지 뉴코라든지 이렇게 미국에 있는 철강주들이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수급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런 것들은 제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증권사 리포트랑 좀 괜찮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시간이 지금은 벌써 또 12시 다 돼서 일단은 오늘은 일단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상승적이고 현재 그런 것들은 물론 긍정적이고, 제가 아까 주요 지표들도 사실은 다 괜찮죠. 뭐 환율이라든지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괜찮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도주는 없다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도 섹터, 뭐 가치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강세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오늘까지도 그런 것들을, 뭐 사실 하루 이틀 가지고 그런 걸 판단하기는 어렵죠.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의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현재도 눈에 띄진 않기 때문에, 물론 이번 주 내내 만약에 뭐 나스닥이 강세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는 성장주 쪽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저는 FOMC 전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흥분은 좀 금물이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장, 추매, 조정장 때 매수 또는 순환매, 오늘 좀 덜 오른 주식,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항공우주가 다 날아갔는데 못 오른, 방산이 다 날아갔는데 못 오른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주가 분석을 좀 보시고서, 뭐 또는 호재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공시를 좀 체크하셔서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장 때는 아무래도 테마주가 강세기 때문에 항공우주, 여전히 CDBC, 메타버스, 방산 이런 쪽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이렇게 급하게 12시 전에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마쳤는데, 네, 오늘은 방송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제가 아마 한 새벽 3시 정도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에 대한 주가 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